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수업은 337페이지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물권법 총론 마지막 논점. 자, 물권의 소멸에서는 혹시나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는 혼동입니다. 혼동. 그래서 혼동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진 바는 없습니다. 네, 언젠가는 한번 지문화가 될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권의 소멸로 갑니다.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 물권의 소멸은 개별 물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도 있고 모든 물권의 공통적인 일반적 소멸 사유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 중에 공통된 소멸 사유 대표적인 게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수용, 포기, 혼동, 몰수 등의 원인이 있다 그죠. 그 중에 포기는 원에서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겠다 그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포기하겠다. 포기는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 플러스 뭐요? 그에 합치된 등기가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다 187조 그죠.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는 쭉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어디를 오시냐면 넘기시면은 쌍가루 6번 혼동으로 옵니다.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을 스스로 토지 소유자도 되고 그 토지 위에 대한 저당권자도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이 가졌던 어떤 권리가 소멸합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양립할 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기속되었을 때 어느 하나의 권리가 소멸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혼동이라 합니다. 또 말로 할게요.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죠. 예, 채무가 있죠. 근데 갑이 사망합니다. 근데 을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채권 채무는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법정 볼게요.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체크할게요. 다른 물건. 그럼 이때 다른 물건은 뭘 의미해요? 제한 물건을 말하죠. 즉 소유권과 다른 물건인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는 다른 물건인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죠. 뭡니까? 전세권과 지상권이다 그죠? 따라서 을의 전세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칙 을의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경우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벽에 손해죠. 그죠? 수와 같이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에는 뭐요? 제한 물건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제한 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항용 조문 자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 즉 제한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에도 준용을 한다. 자, 볼게요. 을이 사망을 합니다.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뭐요? 병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을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자신 스스로 전세권자도 되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도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혼동으로 어느 하나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당연히 어떤 권리가 소멸합니까? 당연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그죠? 예,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요 체크할게요.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점유권은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점유권은 소멸을 시효에도 걸리지 아니할 뿐더러 혼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의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니은 확인만 합니다. 혼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 티거 점유권은 채권과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므로 혼동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혼동의 유형 기억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혼동이 있으면 뭐야? 원칙적으로 제한물건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제한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조문 문제죠.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한 편 붙습니다. 거기다 체크 표시하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조문은 없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토지에 나머지 후손의자들이 있습니다. 병이 뭐 2번 저당권을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 성립 후에 병이 전세권을 가졌던 거죠. 따라서 을보다 후손의자가 있을 때 을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없을 때는 을의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근데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뭐예요? 병은 원인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이익을 벽에 인정할 필요 없죠. 반대로 을에게는 손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혼동으로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전제가 뭐예요? 자기보다 후손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신보다 후손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이자에 걸리는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한물권자가 뭐예요? 그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려면 뭐예요? 그 자보다 후손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따라서 3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후손이 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뭐요? 선순위권자 이익을 위해서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또 교재에서는 저당권만 예를 들었죠. 그죠? 나머지 권리도 똑같아요. 을이 뭐요? 갑 소유 토지 위에 1번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죠? 그 이후에 그 토지 위에 병의 저당권 등이 성립을 했다 그죠? 그때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왜요? 자기보다 후손이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니은 이미 조문 받고 그 조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깊이 있게 뜬다면 금방 설명했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3번 효과. 따라서 혼동은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기억 체크하시면은 그 혼동의 대상인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일지라도 혼동에 따른 부동산 물건의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고 대체하시면 돼요. 따라서 187조입니다. 그 다음 니은 혼동으로 한 물건 소멸효과는 절대적입니다. 다만 볼게요. 그래서 갑이 사망을 했다 그죠? 을이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그럼 당연히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했겠죠. 근데 나중에 갑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혼동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문제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321페이지요. 321페이지. 물권법정주의다. 그죠? 따라서 현행법상 물권의 종류는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 8가지,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권 3가지를 제하고는 다른 종류의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네, 이거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디를 오시면 돼요? 324페이지다, 그죠? 물건적 청구권. 즉, 물건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과거에 종료된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침해의 제거 등을 원인으로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자는 누구에 한다? 현재의 물권자, 그죠? 그래서 과거의 물권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누굽니까? 현재 물건을 침해 또는 침해 염려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죠? 그래서 과거의 침해자는 그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이하로 옵니다. 물건의 변동은 부동산 물건의 변동도 있고 동산 물건의 변동도 있다, 그죠? 그 중에 당연히 우리 시험의 문제는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가지고 186조, 187조의 구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매매 등 법률 해결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있고,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유효하게 발생하려면 법률행위 플러스 뭐야?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187조 상속 등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186조와 187조의 구별의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야, 그죠? 따라서 등기에 관한 각종 논점,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논점이라든지, 그 다음에요, 등기 추정력, 가등기 효력 등에 관한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4페이지야. 동산 물건의 변동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뭐밖에 없어요? 선의 취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 마지막에 소멸 파트에서는 혼동에 관한 논점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법 총론에서는 이 정도만이 지문화될 수 있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건법 강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물건법 강론에서는 일반적으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점유권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한 문제입니다. 소유권에서 한 문제라면은 공동소유, 그 중에서도 공유를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소유권에서 두 문제라면 나머지 한 문제는 취득시효, 그것도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를 위주로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익물건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라면 지상권과 전세권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담보물건에서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인데 유치권과 저당권에서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강론에서는 뭐야? 최대 6문제죠. 그런데 교과서를 보세요. 점유권은 344페이지부터 그 분량이 뭐예요? 교과서 분량이 353페이지로 기술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분량은 많습니다. 이 전체가 한 문제요. 한 문제. 점유권에서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점유권에서는 앞으로 제가 민법을 처음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범위는 많은데 물권법, 채권법은 뭐예요? 범위는 넓어라 문항수가 적다, 그죠? 그 문제 출제 형태는 뭐예요? 어느 하나의 세부적 논점에서 문제를 구성하기보다는 뭐예요? 점유권이라면 점유권 전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출제 형태는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점유권 파트에서는 조문을 일단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럼 344페이지에 1번의 점유권의 의 자체는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체크표는 안 하셔야 돼요. 다만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작업입니다. 그럼 항상 점유권은 어떤 권리하고 비교돼서 설명이 돼요. 본권이다, 그죠? 즉 점유권이란 물건은 본권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현재의 점유만 있으면, 점유라면 뭐요? 그 객체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만 있으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주는 물건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근데 본권은 반대 개념이니까 현재의 점유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객체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뭐요? 소유권 등의 물건을 본권이라 합니다. 본권. 그래서 양자는 별개다, 그죠? 별개입니다. 따라서 A가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분실 안 했죠, 그죠? 그래서 A는 당연히 소유권자니까 그 객체인 자동차란 물건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본권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죠? 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도 있다, 그죠? 예, 점유권도 있습니다. 근데 분실했어요. 예.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 그죠? 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분실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 없죠, 그죠? 점유권 없습니다. 갑이 훔쳐갔어요. 갑은 그 객체인 자동차를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소유자 등은 뭐요? 점유권과 본권을 아울러 가질 수 있다, 그죠? 근데 절도는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만은 가질 수 있죠, 그죠?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의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저하고 확인할 것은 동그라미 3번이요. 점유권은 점유할 권리인 본권의 유무는 문제하지 않는다, 그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인과 같이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만 가진 자도 있고, 그죠? 예. 저당권자는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이 있지만 점유할 권한은 없죠.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같이 뭐요?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근데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가 있습니다. 일정한 자는 해당 객체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도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상가 1번이요. 점유보조자. 자, 점유보조자는 누가 점유보조자고 뭐요? 점유보조된 지위.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195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자, 볼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봐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자, 여기 볼게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이 자는 뭐예요? 점유 보조자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정부, 상점의 점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때 그 점유 보조자를 지시하는 그 가게 주인인 타인을 뭐예요? 점유주란다, 그죠? 이 자가 점유자가 됩니다. 점유자. 따라서 상점 등의 점원인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뭐예요? 이 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죠?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는 점유권이 없고, 이 자를 기계와 같이 뭐예요? 부리는 주인이 법적으로 뭐예요? 점유자가 됩니다. 자, 이때 지시하는 것은 명령 복종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점유자이고 뭐예요? 누가 점유 보조자인가, 이 관계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 2번으로 갑니다. 점유 보조 관계란
상점 등의 뭐요? 점원 등의 점유 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를 말하고 명령 복종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같은 점유 보조 관계는 굳이 기억하려면 둘째 줄 마지막에 사실상 존재만 하면 족하고 적법 유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중량선 3분이요. 체크할게요. 효과. 점유 보조 관계가 인정되면 뭐요? 밑줄 볼게요. 점유주만이 점유자이다. 거기다 밑줄 것이고. 그래서 계속요.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다. 거기다 밑줄 볼게요. 점유권이 없다. 다만 점유 보조자도 뭐요? 자력 구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어떤 이야기냐? 자, 내가 고급 음식점을 경영을 합니다. 은수저 등을 가지고. 근데 고객 중에 한 명이 그 수저가 뭐야? 탐해서 주문에 몰래 넣어서 식당을 나가고 있다. 그죠? 근데 채신머리가 없이 사장이 내가 쫓아가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올 수 없죠. 그죠? 누굴 시킵니까? 직원은 그죠? 따라서 여하튼 점원 등 점유 보조자도 점유권은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 보조자, 가정부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그죠? 점유 보조자인 가정부가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삽니다. 그럼 법적으로 누가 산 거예요? 주인이 산 거다. 그죠? 즉, 점유 보조자의 점유의 취득은 주인의 점유의 취득이고, 그래서 사서 오다가 뭐예요? 건망증이 심해서 마을버스에서 두고 내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럼 점유가 상실됐죠. 그럼 법적으로 누가 상실한 거예요? 주인이. 그죠? 따라서 법적으로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의 뭐예요? 손과 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이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느냐? 만약에 뭐예요? 이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순간 누구에게도 점유권을 행사합니까? 주인에게도 점유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안 된답니다. 모순적으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 보조의 점유의 취득 상실은 법적으로 주인, 점유자의 점유의 취득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연습해 볼게요. 213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213조. 자, 교과서에는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자, 213조를 보니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자에 대해서만. 그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따라서 타인 소유 물건은 뭐요?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이 경우에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를 해야 돼요? 점유 보조자입니까? 점유 보조자를 지시하는 주인인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네, 후자란 겁니다. 후자. 따라서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사실상 점유 보조자가 뭐예요? 소유자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뭐예요? 그 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때는 그 주인인 점유주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효과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으로 갑니다. 상속인의 점유.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죠?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을이 상속이네요. 그러면은 피상속에 속했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에 상속된다. 그죠? 근데 이자가 지금 가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갑에게 속했던 점유권은 누구에게 자동?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이자가 가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 사실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사실상 그 물건을 현재 지배를 하고 있다,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다? 못하죠. 그죠? 이와 같이 상속의 경우는 뭐예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 뭐예요? 당연히 그 상속받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뭐예요? 못하고 있더라도 이자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된다 그죠? 예. 자, 볼게요. 1번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사실상 지배를 할 필요도 없고 뭐요?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뭐요? 법적으로 한 몸이죠, 그죠? 예. 한 집안 문제죠. 예. 집안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이 가졌던 점유권은 뭐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자는 뭐요? 새로운 어떤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그대로 보죠.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에 뭐야? 하자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뭐야? 상속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다 그죠. 즉 상속관인데 갑자기 자주 점유를 바뀔 수가 없죠. 따라서 상속인이 새로운 근원에서 자신 스스로의 고유의 점유를 뭐요? 새로 개시치 않는 한, 자 체크할게요.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뭐요? 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접 점유로 갑니다. 자, 법조문을 볼게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된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 동그라미 볼게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때 그 타인 누구예요? 이자다, 그죠? 임차인. 다른 말로 직접 점유자. 다른 말로 이런 자들을 점유 매개자라 합니다. 그죠? 점유 매개자. 그래서 임대인이 물건의 소유자가 뭐예요? 간접 점유자가 된다. 그죠? 따라서 갑은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뭐예요? 여하튼 직접 점유자인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뭐예요? 매개로 하여 간접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해서 뭐예요? 이런 자들을 간접 점유자라 하고, 여하튼 간접 점유를 발생하는 임대차 등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에서 셋째 줄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를 뭐요? 점유 매개자라 하고 임대인을 간접 점유한다 그죠? 이와 같은 간접 점유 관계를 발생하는 이와 같은 임대차 등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 합니다. 요건 기억 체크할게요. 임차인 등 직접 점유자의 종류는 당연히 뭐요? 임대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타주 점유여야 한다 그죠?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다음 니어 당연히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점유권을 흘러놓았다 그죠? 그럼 누구의 점유권이 더 포괄적입니까?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포괄적이다 그죠? 마지막에 체크할게요. 여하튼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일 수 있다 그죠? 중첩할 수 있다. 즉 예컨대 내가 타인 소유의 3층 독채 건물을 빌렸습니다. 근데 식구가 부족하니까 뭐요? 적으니까 일부 층은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도 있죠. 중첩적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와 같은 간접 점유 관계를 발생케 하는 임대차 등의 점유 매개 관계는 사실상 존재만 하면 족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의 지 제목만 미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 등 간접 점유자도 뭐요? 그 객체의 물건은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으로 뭐요? 점유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들도 점유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이 지금 뭐요?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A가 훔쳐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처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인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지만은 사실상 지배는 못하고 있죠. 따라서 어디를 체크하시면 첫째 줄 마지막에 자력구제권 없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력구제권 없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뭐요? 자력구제권이 있음에 반해서 간접 점유자는 반대죠. 점유권은 있으나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 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점유 보조자와 그 다음 뭐요? 상속인의 점유, 간접 점유자에 대한 어떤 논점들까지 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인은 뭐요? 점유 케이스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 뭐요? 사실상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상속한다, 그죠? 다만 피상속인의 점유를 하자 있는 그대로, 그죠? 그다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또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자력구제권 없다. 그런 어떤 키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점유의 종류. 다른 말로 태양입니다. 점유의 태양. 형태할 때 그 태자요. 모양할 때 양자니까 뭐요? 점유의 종류, 형태, 모습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는 다 뭐요? 추정 규정을 둡니다. 추정 규정. 자, 볼게요.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이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에서 추정한다, 그죠?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 없죠. 자신 스스로 선의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 그죠? 법에서 다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누가요? 반대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옆에다가 적을게요. 다 추정을 하는데, 그죠? 뭐만요? 아무리 법조문을 보더라도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죠. 무과실은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뭐요? 추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은 누가요?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점유자 스스로. 나머지는 다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반대로 간주 규정요. 간주 규정은 점유 파트에서 197조 2항밖에 없습니다. 2항밖에. 나머지는 다 추정 규정이요. 자, 간주 규정을 볼게요. 간주 규정.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가는 소에 패소한 때에는 미적을게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입니다.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따라서 항상 뭐요? 효과 발생 시기는 언제나 문제다, 그죠?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언제입니까? 본건에 가는 소에서 패소한 때는 뭐요?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요. 따라서 이것을 속일 수 있다, 그죠? 예.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여기 속일 수 있죠. 예.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그 다음에 뭐요? 효과는 악의의 점유자로, 그죠?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본다라고 해야 돼요. 추정한다면 된다, 그죠? 유일한 간주 규정. 왜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내가 내 건물인 줄 알고 점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요? 타인이 그 건물이 내 것이다 소송을 걸어왔어요. 만약에 이때 뭐요? 책임을 악의 점유자로 뭐요? 간주 규정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라고 판단한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기분 나쁘죠. 그 집을 이제는 깨끗이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그죠? 마구마구 험하게 매일같이 뭐요? 열불이 나니까 퇴근할 때 뭐야? 출근할 때 발로 마구마구 문을 차고서 집을 엉망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소송이 제기됐다, 그죠? 본건에 가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소급시킨다, 그죠? 정책적으로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때부터는 악의 점유자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가 아니라 뭐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주 점유에 관한 지문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조문이상의 문제는 출제된 법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는 계속 우리 시험도 물권법과 채권법이 20% 확대되기 시작한 지가 뭐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씩 깊이 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관한 논점으로 갑니다. 즉, 자주 점유라면 뭐예요? 점유자가 그 객체의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점자의 점유를 자주, 나머지를 타주라 합니다. 타주.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개념 볼게요. 1번. 자주 점유란 점자가 뭐예요? 그 객체의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컨대 체크할게요. 매수인의 점유, 도인의 점유, 거기다 체크하시고, 나머지가 뭐예요? 타주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 등, 즉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들의 점유가 대표적인 타주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2번이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죠? 구별 기준. 구별 기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에 대한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가 뭐예요?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점유의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 타주를 구분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요. 구별 기준. 양자의 구별의 기준은 체크할게요. 첫째 줄 마지막에 점유의 근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그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꼭 키포인트는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 볼게요. 현재 그 자동차를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죠? 그때 을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뭐예요? 을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그죠? 을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뭐예요?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이자가 뭐예요? 그 물건을 왜 점유하게 됐나. 그죠?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일반의 입장에서 점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자가 첫 번째, 갑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훔쳤습니다. 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매수 절도죠. 좀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자의 의사를 판단해 볼게요. 이자는 왜 샀어요? 왜 훔쳤습니까? 당연히 지것으로 하려고 그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샀고 소유의 의사로 훔쳤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자는 자주란 겁니다. 자주. 그런데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뭐예요? 자동차를 빌려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차를 빌렸다, 그죠? 지상권으로, 전세권으로. 그러면 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빌려서죠.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이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이자들의 점유는 타주라는 겁니다. 타주. 따라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뭐예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그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뭐예요? 근원의 성질을 뭐예요? 일반의 식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쉽게 가시면 돼요. 매수인과 절도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다, 그죠? 근데 나머지 빌려서 물건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입니다. 자, 3번요. 그때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구별하는 판단 시점 체크할게요. 언제입니까? 점유 개시 시 체크할게요. 점유 개시 시.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뭐예요? 판단을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점유 개시 시에 소유 의사가 인정이 됐다면 뭐예요? 중간에 자기가 매수한 물건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도중에 알았더라도 뭐예요?
소유의 어산을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요. 그래서 이 같은 점유를 하게 된 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우리 법은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별 실익은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옆 페이지 판례로 갑니다. 자, 1번 판례 제목에다 체크를 하시고 기본 판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점유자는 원칙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있죠. 그럼 자기 스스로 자주 점유의 원인된 사실을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누가요? 반대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자주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자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럼 1번 판례를 볼게요. 자, 197조 1항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반대 사실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부터 미주고 올게요. 점유자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뭐요? 자주 점유의 그런 사실을 주장해서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뭐요? 그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즉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체크할게요. 이게 출제된 법 없어요. 가장 자주 타주의 가장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자, 왜요?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자주 점유에 거론된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죠. 근데 자기가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 입증을 하다가 뭐요? 시도했다가 실패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반대자가 반대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에요. 첫째 줄 가운데 매수인이 밑줄 것이고 첫째 줄 가운데 매수인 찾아가지고 밑줄 것이고 매수인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죠. 그죠? 원칙 자주입니다. 자, 쭉 볼게요.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즉 자주 타주는 점유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경계서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부터 먼저 볼게요.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을 알고 점유. 좀 매수 당시에 그 일부 토지가 매수한 토지에 속한 것을 오해했죠. 그러면 당연히 자주다 타주다? 자주죠. 그죠? 자주입니다. 근데 반대 표시하시고 옆에다가 인접 토지 일부가 아니라 뭐요? 아는 일단 매수인입니다. 근데 뭐요? 매수 대상 토지도 뭐요? 포함되지 않는 타인 토지 소유의 상당한 면적의 토지.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상당한 면적의 토지도 뭐요?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포함됐다고 오인했다. 자, 말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상식상으로 살면서 예를 들게 되면은 A 토지하고 뭐요? B 토지가 경계를 이렇게 두고 있다. 그죠? 경계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값이 뭐요? 우리가 평소에 경계선이 정확치 않죠. 그죠? 등기부하고 청량을 해보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값이 실질적으로 뭐요? 여기까지는 B 토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 부분도 자기 토지에 속하는 걸 알고서 뭐요? 평소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값이 그 토지를 어렵게 뭐요? 당연히 매도했다. 그죠? 그럼 을도 종전에 값이 사용한 대로 실질적으로 뭐요? B 토지에 속하지만 그 일부분도 이미 뭐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계선을 착각해서 뭐요?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포함되는 오인할 수 있죠. 이건 당연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주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면적이 100평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나머지 한 200평 보니까 누르로 보더라도 명확하죠. 근데 상당 면적을 초과한 부분도 뭐요? 자기가 매수했다. 우기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죠? 따라서 키포인트가 뭐요? 경계를 착해서 일부 토지가 매수한 토지에 포함되는 오인했다. 이거는 자주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면적의 토지 부분은 뭐요? 매수한 토지에 포함되는 오인했다. 이건 말도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의 토지는 타주입니다. 타주. 자, 그 다음. 그래서 3번의 둘째 줄 마지막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척할게요. 즉, 원칙적으로 뭐요? 3번 판례 둘째 줄 마지막에 토지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는 거예요. 즉, 자주 타주를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 시다. 그죠? 점유 개시 시에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몰랐죠. 근데 도중에 알아다도 상관없다. 그죠? 예. 자주 타주는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5번으로 갑니다. 5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 민주 볼게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모셨죠. 그럼 당연히 뭐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죠. 그죠? 타주입니다. 그 다음 6번요. 자, 체크를 할게요. 공유자 한 사람이 그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요. 둘째 줄, 다른 공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이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모두 뭐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벗어난 다른 공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의 점유는 뭐요? 당연히 성질상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 7번 매도인의 매도 후에 점유 체크할게요.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그 토지를 매도했죠. 그래서 그 이후의 점유는 뭐예요? 당연히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 8번 명의수탁자 적으시고 첫째 줄 가운데 타주 점유. 당연히 명의 신탁자로부터 뭐예요?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요. 당연히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있지만 반대 사실이 입증되면 타주 점유로 바뀐다. 그죠? 따라서 9번 판례 번호만 체크를 하시고 쭉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부터, 그죠? 예, 자주 타주는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하죠. 점유 개시 당시에 이미 소유권 취득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됐죠. 그죠? 이미 타주다. 그죠? 따라서 타주, 자주는 언제를 기준해요? 점유 개시 당시. 그죠? 이미 점유 개시 당시에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 그럼 타주입니다. 타주. 자, 10번 판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넘기시면 선의 악이 밑줄 끊지 마시고, 이같이 뭐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소유권에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선의, 알고 사는 점유를 뭐요? 악의 점유라고 구별시릭은 우리가 가실수칙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때 확인할 거예요. 여기는 책까지 마시고. 2번요. 선악 점유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우리 법은 선의 점유로 197조에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미 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책까지 마시고. 그 다음 둘째 줄. 선의의 점유자로도 뭐요?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여하튼 선의 점유인데도 뭐요? 그에 대해서 가실이 있는 점유가 뭐요? 가실 점유라고, 가실 있는 점유라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있다고 믿은 선의 점유에 잘못이 없는 점유를 가실 없는 점유라 한다. 그죠? 구별실은 그때 볼 것이고, 3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 자점유 등을 다 추정을 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번. 무가실은 추정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무가실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는 다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매일 문제로 옵니다. 8주차 매일 문제요. 1번. 자주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원에 의하여, 거기다 체크할게요. 새로운 근원에서 다시 소유를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뭐예요? 종전의 타주 점유자입니다. 이자가 가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고 있죠. 당연히 의뢰 점유는 타주 점유밖에 맞죠, 그죠? 근데 이자의 점유가 자주가 되려면 중간에 가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주로 된다, 그죠? 저기와 같이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원, 즉 매매 등 뭐요? 새로운 근원에서 다시 점유를 하거나 뭐요? 또는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를 해야만 그때부터 자주 점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점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의 여부는 미주고 올게요. 점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된다. 틀렸습니다. 그죠? 점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그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그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3번이 기본 판례요. 원칙적으로 점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3번. 점유자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근원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대표적인 타주 중에 하나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라도 뭐요? 다른 공자 지분의 비율을 보면서는 타주이다. 그죠? 그 다음 5번. 매수인이 경계를 찾기 위해서 뭐요? 경계지를 넘어서는 타인 소의 일부 토지를 뭐요? 매수한 토지에 편입된다고 오인한 것은 자주일 수 있지만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뭐요? 공부상의 면적을 체크할게요. 상당 부분을 초과한다. 그죠? 이 부분은 자주일 수 없다. 그죠? 예, 타주입니다. 자, 2번 질문 갈게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자는 선의 병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케 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당연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봐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그 타인인 주인은 뭐예요? 점유자. 그죠? 지시를 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뭐예요? 점유 보조자를 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유일한 간주기죠. 5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데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자로 본다다. 그죠? 정답은 4번이죠. 예, 195조입니다. 점유 보조자와 점유자에 관한 질문이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